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SK 하이닉스 어제는 무려 10%까지 미친 듯이 상승을 하면서 다시 고점을 한번 찍어주더니 오늘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까지 터지면서 장중에 무려 10%까지도 눌러버렸죠. 자, 거기에 삼성전자는 장중에 그래도 아랫꼬리가 좀 강하게 달렸는데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좀 미미한 반등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 이대로 그냥 끝나버리는 건 아닌지, 지금 심리가 직전 고점을 두 번 터치를 하고 나서 급락전환하는 건 아닌지 정말 걱정이 많으실 거라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지난 영상에서 SK 하이닉스 뭐라 말씀드렸죠? 오늘 이제 장중에 이제 눌림이 나오더라도 겁먹지 말고 우리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노려보셔야 된다고 했죠. 자, 이게 정말 이제 물량을 던지고 발생하는 진짜 하락 조정이었다면 강한 하락이 나오고 나서 짧은 반등이 나왔어요. 십자봉. 그리고 보통 일반적 하락은 이렇게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이게 이제 전형적인 하락의 수순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 파동은 시장에 쏟아지는 그 매도세를 완전히 이틀 만에 이겨버리고 더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조정이 지그재그성 조정으로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한 파동이 더 나온 거를 우리는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죠. 물론 오늘 시장에 이제 서킷 브레이커가 뭐 연달아 지금 터지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더 깊은 조정이 나온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주포들은 지지할 이동평균선을 그대로 또 지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가는 현재 제자리 움직임인데 개인들에게 공포를 줘서 물량을 털어내려고, 그러니까 시장 전체에 계속 서킷만 터뜨리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지금 SK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추세가 완전히 깨졌다고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장중 눌림이 나오면 오히려 신규 매수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왜 제가 서킷이 두 번이나 터지는 이 공포 속에서도 하이닉스가 조정을 끝내고 왜 더 고점을 치고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지, 왜 매수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자, 일단 오늘 장중에 차트를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했을 거예요. 자, 먼저 삼성전자는 장중에 아랫꼬리를 그래도 나름 강하게 달면서 말아 올려줬는데 왜 우리 SK 하이닉스는 아랫꼬리가 약했을까? 네,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그건 SK 하이닉스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단순한 차트의 각도 차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강한 각도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제의 상승도 보면 SK 하이닉스는 무려 15% 가까이 올랐잖아요, 그죠? 삼성전자 5% 오르고 말고, 그러니까 힘이 더 응축이 된 종목이다 보니까 지수가 이제 폭락으로 조정이 내려올 때 그만큼 좀 더 각도가 더 가파르고 깊게 나온 것뿐이라는 거죠. 강한 상승 뒤에 이제 좀 더 강한 조정이 왔다. 뭐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뭐 이동 평균선 관점으로 쉽게 비교를 해드리면 지금 삼성전자는 최대한 21선을 지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상황인 거고, 그죠? 자, 우리 SK 하이닉스는 지금 21선이 아니라 뭐예요? 11이동 평균선을 지켜내려고 지금 악재까지 싸우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주가의 세기, 즉 주포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려면 이동 평균선을 보면 어느 정도 딱 답이 나온다는 거죠. 당연히 저 밑에 있는 21선을 지지하고 올라오는 종목보다 내려오기도 전에 이렇게 11선을 닫고 올라오는 종목의 힘의 세기는 훨씬 더 강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SK 하이닉스의 상황을 그대로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하면 불과 이틀 전에 이제 첫 번째 서킷이 발생하고 터진 다음 날에, 자, 10일 이동평균선에서 급반등을 뿜어냈었던 것처럼 오늘 역시 주포들은 이 11선을 현재 생명선으로 어떻게든 지켜내기 위해서 장중에 엄청 노력을 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중이 터진 이 눌림 역시, 그러니까 무서워서 도망치는 자리가 아니라 철저하게 매수의 마인드로 접근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거예요. 갭이 발생해서 이 갭으로 단숨에 메꿔주는 음봉이 떴지만 정말 장중에 서킷이 터져서 뭐 연달아 터지면서 시장에 극강의 공포감을 줘서 힘없이 밀리긴 했지만, 그래서 주포들이 쌓아 올린 이 거대한 우상향이 완전히 깨졌냐? 그건 절대 아니다. 아시겠죠? 오히려 저는 오늘과 같은 이런 패닉장 속에서 주포들이 이 11선을 용케도 지켜내는 걸 보면서 엄청 놀랐어요, 여러분들. 세력들이 이 지옥 같은 시장에서도 이 SK 하이닉스 어떻게든 이악 물고 지켜내고 있구나. 정말 강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가오는 이 다음 주에 지금 주포들이 이 자리를 이제 지지선으로 선점을 해가지고 그래서 방향성이 이제 위로 톡 조금만 돌려 세우면 이건 이제 전형적인 기술적 분석에서 말하는 뭐 11선 눌림 있죠? 그 급등 파동이 되는 거예요. 저는 다음 주에 돌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왜냐?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주포들이 이 종목을 끝내려고 했다면 밑으로 하락 전환을 시키는 시기는 그러니까 첫 서킷이 터지고 바로 밀었어야 돼요. 왜? 공포를 지금 준 상황이기 때문에 자 탈출을 못하게 공포 플러스 공포를 주는 게 전형적인 고점에서의 매도입니다. 강한 매도세.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반대로 돌려버렸다니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 N자로 밀리는 그림이 나왔다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고를 해드렸던 뭐 200만 원 라인 있잖아요. 매집선이 올 때 우리가 뭐 여기서 산 것처럼 근접치에서 매수를 하라고 할 건데 그게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고점에서 더 빠르게 돌릴 수도 있다. 그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서킷을 넘어가는 매수세가 발생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전날에 터진 공포의 매도세를 완벽하게 이제 희석을 해버린 거기 때문에 압도를 해버린 거기 때문에 주포들이 지금 돈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자금이. 그래서 이게 단순 조정으로 끝나는 거고 뭐 오늘 나오는 조정도 이 단순 조정으로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리에서 던질 게 아니라 끝까지 추세를 분명히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히려 우리가 좀 역발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건 오히려 세력들이 고가권에서 지수를 이렇게 서킷 브레이커를 연달아 터뜨리면서 시장에 엄청난 공포를 심어주지만 냉정하게 따져보면 진짜 개인 투자자들이 싸게 살 수 있는 그 저점, 그죠? 눌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를 아예 장중에 지금 주지도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눌림 기회 자체를 지금 안 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주가가 밀리면 아래서 입 벌리고 사려는 이 대기 매수세 개인들이 지금 시장에 엄청나게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주포들이 오히려 이 개인들을 그러니까 저점 가격을 곱게 주면서 그러니까 데리고 가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대로 올리면 올리겠다. 지금 치밀한 이 시나리오가 깔려 있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주식을 뭐 아래에서부터 잘 보유하고 오신 분들 그분들 무서워서 손절하게끔 엑시트하게끔 장중에 그냥 계속 서킷만 터뜨리는 거죠. 극한의 공포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직 이 7월이 뭡니까? 실적 시즌인데 이 실적 시즌의 뚜껑을 우리가 열어보지도 않았는데 정체 모를 이 하락론자들의 말만 듣고 벌써부터 이 반도체 실적에 피크아웃을 뭐 지레 겁먹고 던질 필요가 전혀 없다고 보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자, 이미 예고편이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예고편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이 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면서 주가 하루 만에 20%가 폭등을 했습니다. 예고편이 딱 앞에 나왔는데 더 역대급 실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SK 하이닉스를 나오지도 않은 실적을 미리 걱정하면서 벌써 이 실적 피크아웃을 우리가 왜 걱정하냐 이겁니다. 앞뒤가 안 맞죠, 그죠? 최소한으로 그 실적 발표일 근접치까지라도 우린 좀 가져가 봐야지. 이 강력한 추세를 믿고요. 그죠?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좀 밀렸잖아요. 그죠? 우리 이 삼전과 하이닉스가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대장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대장이에요. 우리나라 지수도 제일 상승세가 빠르잖아요. 종목 중에서는 삼전 하이닉스를 따라오는 애들이 없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대장인데 오히려 얘네들이 이제 실적 발표한 때가 되면 뭐 인텔이나 마이크론 이쪽 애들을 오히려 데려가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 지금 뭐 미증시나 나스닥이나 뭐 반도체 지수가 밀리던데 그럼 그건 또 우리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신 분도 계실 건데 자, 물론 이제 최근 미장의 움직임이 겉으로 보면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각도가 이렇게 도명태로 꺾여 있으면서 밀리는 거기 때문에 그죠?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S&P 500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단번에 꺾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스는 유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미장이 밀려도 이제 아래 꼬리가 달릴 확률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지수는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계속 치고 가고 있고 여전히 계속 중요 포인트에서는 지지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깨지면은 제가 뭐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고 지키고 있는데 지금 이 종목들이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대단히 어렵다는 거죠.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이 SK 하이닉스 이제 다음 주에는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물론 이제 11선을 제가 말한 대로 지지로 해서 올라가는 거면 이제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주가라는 게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무조건 지키고 가는 게 아니라 이런 페이크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깨짐이라는 건 발생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 십자봉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급락이 나오고 나서 받쳐줬던 십자봉
십자봉이라는 거는 매수세와 매도세가 이제 치열하게 싸울 때 발생하는 건데, 현재 이 단기 관점에서는 매수세가 이기고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오늘은 갭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갭을 이제 메꿔주는 용도의 매도가 나온 거고, 그래서 이 십자봉, 매수와 매도세가 싸웠던 이 봉을 기준으로 이탈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여전히 SK하이닉스는 이제 우상향 추세 유지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림이 나오면 어떤 게 나오냐면, 자, 이번 파동이 정확히 상승분에 대해서 딱 50% 조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순 조정이라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W자 형태를 그리고 다시 이렇게 치고 가는 흐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터진 이 서킷의 두 방의 정체는, 자, 연쇄 서킷이라는 게 뭐 사실 상당히 이례적인 겁니다. 역사적으로 사실 없어요. 이렇게 터진 적이. 자, 그런데 이 주범은 바로 이제 반도체 2배 ETF 레버리지가 나왔죠. 그리고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극단적인 매수 쏠림 현상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의 과도한 유동성이 만든 그 합작품인 거지, 주가가 그러니까 과열을 만드는 이 고점 라인에서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지금 쌓여 있는 데잖아요. 그래서 이 고변동성을 만든 것 뿐이지 그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진짜 본질은, 그러니까 서킷이 두 방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옥같이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이닉스의 주가는 바닥을 지켜내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다라는 거죠. 주가는 제자리인데 개인들의 심리만 박살내놓은 일명 제자리 공포 장세예요, 여러분들. 웬만한 투자자분들 이 오늘 공포에 뭐 대부분 다 물량이 털려나가지 않았을까 뭐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될 건, 뭐 지금 뭐 금융위기가 터진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 과거 금융위기에도 이러한 서킷은 발생 안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같은 반도체 역대급 포항기 장세의 서킷 브레이커라.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무서워서 흔들리는 건 종목의 추세가 아니라 주포들의 장난질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여기에 최선의 대응 방법은 아주 심플해요. 주포의 자금들이 이탈이 됐는가? 이 부분만 일단 체크하시고, 기준봉 십자봉이다. 그죠? 그리고 다가오는 월요일에 이제 시초가가 형성이 되면 우리가 이제 바로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건 이 맥점분봉상에서 이제 확실한 재돌파가 나와줬기 때문에 이제 추세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눌림목이 나오면 지지가 되는지 체크를 하고 우리가 이 돌파를 노려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장중에 생각보다 강한 매도세가 나오면서 일단 다시 꺾임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앞에 조정도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깨짐이 나오고 나서 일시적 돌파가 나오고 나서 똑같이 이렇게 이탈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재돌파가 나온다. 그때는 추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했던 거죠, 여러분들. 그러한 반복적인 흐름이 다시 한번 진행이 될 수 있다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재돌파에 대한 신호가 나오면, 비록 현재 고점 구간이긴 하지만 주포들의 패를 믿고 다시 한번 매수를 과감히 한번 노려봐야 될 때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SK하이닉스의 11선의 지지를 받고 돌리는 이 타점, 월요일날 놓치지 않고 빠르게 받아보실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해 뒀다가 돌파하는 신호가 나와서 제가 매수를 할 때, 그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우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이 과열권에서도 현재 이 매수의 마인드를 지금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참고해도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돈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자고요. 자, 대한항공통신을 보면 어때요? 자,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고 가면 이 구간은 홀딩이죠. 깨지면 분할로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이 돌파가 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면 홀딩이죠. 이 파동이 7,000원에서 무려 3만원까지 올라갔던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상승은 먹고 조정은 싹 피하고 다시 상승을 먹는 거죠. 자, 대우건설도 마찬가지죠. 자, 돌파를 하면서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고 가면 홀딩입니다. 자, 깨지고 나서 분할 매도를 하고 이 조정을 충분히 본 뒤에 다시 이 돌파의 시그널이 나오면 뭐라고요? 매수죠. 그럼 이렇게 유지선을 타고 끝까지 이 한 파동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깨지면 분할로 매도를 하고, 이 대우건설 역시도 이게 8,000원에서 무려 4만원까지 올라간 파동이에요. 상승과 조정과 상승의 파동을 정확히 이 맥점 분봉에선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정말 재밌는 거는 제가 이 16만 원일 때 30만 원이 간다고 올려드렸던 이 삼성전자도 이게 시총이 적은 종목이 아니잖아요. 무려 1700조가 되는 종목도 보시다시피 돌파에 대한 흐름이 나오면 이 추세를 유지를 하고 정말로 30만 원에 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16만 원일 때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정말 아쉬운 거는 제가 이 3개월 전에 대한전선을 잡아드릴 때 그때 이 가온전선도 제가 같이 잡아드렸는데 맥점 차트 이 세력 매집 종목이라고 해서 자, 맥점 코치 가온전선이라고 치면 다 나오죠. 자, 대한전선 이런 건 조회수가 잘 나오는데 또 이렇게 가온전선 또 죽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가온전선이 제일 폭등한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서 밴드에 대한 이탈이 단 한 번도 없이 유지를 하면서 폭등을 하다가 이게 얼마까지 갔습니까? 자, 이게 바로 이 60만 원까지 간 겁니다. 자, 10만 원도 안 됐던 이 밴드 라인에서 이게 60만 원까지 폭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가 다 문자를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한미반도체, 제주반도체 전부 다 이 맥점 밴드 하단 라인에서 전부 다 제가 짚어드린 겁니다. 밴드를 타고 가는데 이런 종목들을 왜 파냐 이거죠. 자, 여전히 수많은 종목들이 이 맥점 밴드를 유지를 하면서 상승하는 종목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매일같이 맥점에 와 있다고 해서 쓸어 담으셔야 합니다 하고 올려드렸던 제 지난 영상들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다들 생생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자, 제가 지난 5개월 전에도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이 영상을 마지막에 주구장창 올려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현재 시장의 거대한 큰 그림을 즉 세력들의 판때기를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완벽하게 읽어냈기 때문이죠.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제가 지난 이 1월 달에도 여러분들에게 목이 터져라 올려드렸던 지주사 관련주죠. 바로 이 SK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이때 제가 이제 기업 밸류업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지주사에 대한 확신을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죠. 자, 시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 무겁던 대형 지주사 이 SK가 30만 원에 올려드렸던 영상이 지금 벌써 70만 원을 돌파하면서 경이로운 주가 상승을 기록하면서 폭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바로 이때 제가 영상 말미에 여러분들에게 보따리를 풀어드렸던 히든 종목이 하나가 더 있죠. 네, 바로 이 종목이 삼성증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8만 원 라인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종목이 맥점에 대한 이탈이 전혀 없이 올라가더니 지금은 이 지루한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나서 무려 16만 원까지 거침없이 치고 올라간 겁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역대급으로 상승이 나온 종목이 뭔지 아십니까? 히든 종목으로 선별을 해드렸던 바로 이 삼성전기였다라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 히든 종목으로 보따리를 풀었을 당시가 불과 30만 원에 있던 주가였죠. 맥점을 타고 올라오던. 근데 이 맥점 라인을 기가 막히게 지지를 하고 매집을 끝나더니 어떤 흐름이 발생이냐? 바로 이 엄청난 폭등세가 진행이 된 겁니다. 자, 무려 지금 현재 220만 원이라는 경이로운 주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제가 말씀드린 가격 대비 700%가 넘는 폭등이 바로 이 맥점 차트에서 이탈이 없이 발생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지나간 종목들 쳐다보면서 우리가 불허할 필요 전혀 없겠죠. 이제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그 본질. 그럼 현재 이 위치에서 다음 바닥을 치고 폭등할 제2의 이 삼성전기는 과연 무엇인가? 바로 이거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 후속타가 될 미공개된 종목을 제가 오랜 기간 수급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완벽하게 선별을 해뒀다는 거죠.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시장에서 소외를 당하면서 질질 흘려내리는 역배열 종목들은 지금 죽어도 안 갑니다. 지금 장세에서는 돈을 쓸어 담는 주도주들은 이렇게 핵심 맥점을 딛고 꾸준하게 우상향 추세를 그리다가 보시는 것처럼 이 정고점을 강력하게 돌파를 하면서 위로 이제 시세가 수직 폭발하는 구조로 가는 시장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력들이 장기 매집을 끝내고 들어올리는 이 거대한 상승 포물선의 초입을 우리가 통째로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장에 대한 본질을 전혀 모른 채 아직도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낙폭과대 종목들만 붙잡고 거래를 하고 있다면 역대급 돈찬치가 벌어지는 이 대세 상승장 속에서 이번에도 철저히 소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최초로 공개해드릴 이 히든 종목을 소개해드리면 자, 차트 한번 보십시오. 자, 보시면 700%가 폭등을 했던 이 삼성전기의 소입의 흐름과 매우 똑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이 소름 돋는 차트입니다. 이 거대한 상승 파동 자체가 이 아래에 깔린 이 핵심 맥점 밴드에서 주가가 이제 내려올 때마다 돈을 진
주포들이 이탈은커녕 계속해서 현재 물량을 은밀하게 쓸어 담고 있는 거죠. 이 종목 역시 제가 짚어드리는 이 맥점에서 차분하게 비중을 모아 가신다면 다가오는 하반기에는 역대급의 결과가 있을 거라고 감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삼성전기 역시 밴드가 형성이 안 되다가 그러니까 급한 각도로 우상향의 밴드를 형성했습니다. 그랬던 주가가 이 고점을 돌파하면서 만들었었던 게 바로 이 대시세입니다. 대시세. 엄청난 폭등세를 기록했다는 거죠. 근데 현재 보시는 종목이 이제 밴드를 형성을 하면서 우상향에 대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고점에 대한 돌파가 발생하면 그때가 이제 시세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점에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린 이 흐름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지난 삼성전기를 놓쳐서 밤에 잠이 안 오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 거대한 폭등 랠리를 시작할 이 후속 히든 종목 지금 당장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히든이라고 문자 한 통 신속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주신 주주님들은 제가 번호를 다 저장해 뒀다가 장중에 세력들의 맥점에 터치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자, 이 차트로 현재 많은 분들과 이제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 워낙 이제 숨도 안 고르고 급격한 상승을 보이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슬슬 무섭지 않나, 그러니까 조정이 오는 거 아닌가, 하락에 대한 걱정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주 깔끔하게 제가 종결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 크게 뜨고 집중해주세요. 자, 시장의 방향을 가른 절대적인 기준은 지금 보여드리는 SK하이닉스입니다. 이 SK하이닉스가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에 대해서 이번 파동에서 이탈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땐 더 강력하고 매서운 이 하락 파동이 진행이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아주 한동안은 지루한 박스권의 흐름을 그린다는 거예요. 자, 이해하기 쉽게 제가 글로벌 대장주인 엔비디아의 차트를 좀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자, 월봉으로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현재 SK하이닉스의 위치는 지금 이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10에서부터 $140, 그러니까 무려 1,400%가 급등한 이 국면과 현재 같다라는 거죠. 그 뒤에 엔비디아가 어떻게 됐냐? 결국은 조정이란 게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갈 것 같은 놈들도 이 월봉상에서 이격이라는 게 벌어지게 되면 이 이격 조정이라는 것을 반드시 보여줬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큰 변동성을 동반하면서 개인들의 진을 빼놓는 이 횡보에 대한 구간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자, SK하이닉스 역시 제가 보는 맥점 분봉에 대한 라인이 깨지게 되면 이제 월봉상에서 이격 조정에 대한 흐름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핵심은 바로 그 다음부터라는 거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꺾이는 흐름이 발생이 될 때, 그럼 그 자금 쏠림에 대한 현상이 끝나는 그 타이밍에 그동안 이 억눌렸던 코스닥 시장이 그때부터는 이제 무섭게 급등을 해 줄 거다라는 거죠. 현재 가장 시장의 큰 문제점인 이 지독한 자금 쏠림 현상이 비로소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는 역사적인 국면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미 시장의 거대한 5년 주기에 대한 사이클 앞에서 앞으로 남아있는 이 2년에 대한 대세 상승 사이클을 미리 완벽하게 준비를 해놨다라는 겁니다. 그 끝자락에서는 코스닥의 역대급 슈퍼 사이클이 발생하고 반도체주들 역시도 횡보를 한 이후에
역대급 피날레 파동인 5파동이 진행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끝났다고 시장이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돈 벌 기회는 이 코스닥 중용주들에서 터진다는 이야기를 지금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 도저히 혼자서 갈피를 잡기 힘들고 매일매일 대응하기가 너무 고통스럽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저 맥종코치와 함께 발을 맞춰 가신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코스닥의 거대한 슈퍼사이클과 그리고 이 5파동에 대한 시나리오 안에서 편하게 주포들 머리 위에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같은 이 변곡 시점에는 혼자 끙끙 앓고 고민해봐야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혼자 너무 매러운 싸움하지 마시고 저 맥종코치가 잡아드리는 이 역대급 기회 꼭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다가올 코스닥의 불장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이쪽으로 몇 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약속한 더 돈이 되는 정보 들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